네, 앞에서는 미국이 내년 2월에 열릴 북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정치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한국이 종전선언을 하려는 그 계획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자는 그 일본의 군사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은 일본을 다시 군사화시킨 중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한국이라고 이제 제목을 조금 완화를 했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How China has awakened Japan's warrior heart again. 일본이 상당히 군사적인 나라죠. 일본 그러면 사무라이가 상징이 되는데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도 그렇고 칼을 잘 쓰는 나라죠. 일본의 워리어 하트,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전사의 마음이 있는데, 그 워리어 하트를 중국이 다시 일깨웠다라는 그 미국에서 나온 그 방송을 제가 보고서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일본이 꿈이 보통 국가가 되는 겁니다. 보통 국가라는 것은 뭐냐?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비보통 국가입니다. 보통 국가가 아니에요. 왜? 헌법에 전쟁 못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일본이 결국은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국제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프리드맨 박사 같은 사람은 일본이 앞으로 2020년 무렵이면은 국가의 행보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군사력을 갖춘 그런 나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프리드맨 박사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그 피터 자이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학자인데, 피터 자이안은 일본이 결국은 군사력을 갖추게 되고 아주 막강한 해군력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정말이구나, 그 사람들이 예측이 맞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2021년에 여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터 자이안은 Disunited Nations라는 책에서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죠.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고 해가지고 홍지수 선생이 이제 번역한 책인데, 그 책 보면은 일본이 아시아의 챔피언이라는 것을 아예 단언하고 있는데, 지금식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늘려가고 중국은 경제 발전에서 이제 이 한계에 이르렀죠.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아시아에서 챔피언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이 피터 자이안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복습하는 식으로 지난 몇 개월을 한번 거꾸로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21년 7월 7일, 몇 달 됐죠. 일본의 아소다로라고 한번 수상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총리인데, 이 사람이 대만이 중공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일본은 참전해야 된다. 이거 과거 같으면은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하러 가겠다라는 얘기를 과감하게 했고, 아소다로 여러분 사진 보시겠습니다. 대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관계 있는 일이면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의 생존을 위해서 대만을 지키러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이 과거에 일본의 국방 정책을 어긴 것이냐면은, 일본은 전수방위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방위라는 건 뭐냐면 오로지 방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일본군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본토를 누가 공격했을 때 그때 방어만 하는 것으로서. 그런데 그 전수방위를 그냥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얘기를 아소다로가 한 것이죠. 대만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바로 11월 27일 날 후미오 기시다 수상이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그 부대에 가가지고
이제 사열을 받으면서 그 뭐 검열을 하러 간 것이죠.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이 일본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수방위는 뭡니까? 오로지 일본 본토만 방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7일 날 아소다로 부총리가 대만에서 전쟁 나면 가서 싸우겠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1월 27일 날 기시다 수상이 이제 일본은 국가 방위를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 참 우리나라도 그런 말은 못하죠. 선제 공격한다는 말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 안보에 중요한 일이라도. 그런데 일본 수상이 11월 27일 날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일본의 모든 일본의 군사력을 이렇게 억제하고 있던, 그러니까 제약하고 있던 모든 장치를 다 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일본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한국신문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일본이 군국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선제 공격하겠다는 데 대해서 별로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일본이 그 선을 하나씩 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6일 미국 해병대의 F-35B 이건 이게 떴다 내렸다는 수직이 착륙기라고 그랬죠. 그 비행기가 일본의 이즈모 클래스 군함 이즈모함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가서 보면 뭐 자위대 동영상에 다 나오고 또 미국 동영상에도 나오는데 일본 그 항공모함에 그 미국 비행기가 멀리서 다가와가지고 옆에서 한참 서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리는 장면입니다. 내렸다 뜨는데 이것을 그냥 이거 뭐 이런 그림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의 군함에서 비행기가 떴다 내리는 일이 75년 만에 처음 있다.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떴다 내리는데 항공모함은 어떤 무기보다도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에 그 비행기는 또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무기 체계가 되죠. 그래서 그 같은 무기라도 같은 군이라도 해병대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공격용입니다. 잠수함은 공격이라고 봐야 되죠. 바로 미국과 일본이 금년 10월 달에 태평양, 그러니까 중국, 남중국해에서 잠수함 작전 연습을 같이 했고, 그리고 10월 6일 날 미국의 F-35B라는 수직이 착륙 비행기가 일본의 항공모함에 떴다 내렸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그 기록을 세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 일본 그 방위청 그 홈페이지라든가 미국 여기에 그냥 아주 이게 그 대대적으로 큰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즈모의 F-35가 처음으로 발착을 하였다. 떴다 내렸다는 그런 얘기죠.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동안 일본은 국방정책 사상 하나씩 금기를 깨가고 있다. 금기라고 얘기해요. 일본이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한 단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정상 국가인 대한민국도 감히 얘기를 못하는, 즉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일본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어디가 선제 공격 대상이 되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지입니다. 또는 중국의 미사일 기지입니다. 중국의 해군 기지를 일본이 미리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이죠. 뭐 여러분 큰 사진 하나 보시겠는데 미국 항공모함 옆에 일본의 그 이즈모 클래스 항공모함이 함께 이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그 이즈모 클래스에다가 F-35 비행기를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중국의 그 료뇽이라는 항공모함보다는 훨씬 우수한 그런 항공모함이 즉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디펜스 업데이트라는 그 유튜브 분석가가 How China has awakened Japan's warrior heart again. 어떻게 중국은 일본의 무사의 심장을 다시 awaken, 깨게 만들었느냐, 일깨우게 했느냐라는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말이죠,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그 무장 해제당한 겁니다. 일본은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을 전부 다 무기 못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그 일본이 소니라든가 뭐 내셔널 파나소닉 이런 그 라디오 잘 만들고 텔레비 잘 만드는 나라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2차 대전 때 무기를 만들던 그 일본의 이 기술자들이 무기를 못 만들게 하니까 라디오 텔레비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이제 전자 산업이 발전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디펜스 업데이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수동적인 방어자의 입장에서 패시브 디펜더 그냥 방어만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감시자의 역할로 군사정책을 바꾸고 있다. 액티브 서베일런스, 서베일런스를 해야지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시다 수상이 최근 일본 육상자위대의 아사카 기지에서 그 열병식을 행하고 거기에서 방어적인 수단으로 적국의 기지를 향한 선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연설하였다. 예. 그래서 일본은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자제적인 스스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다 폐기하였다. 이제 일본 수상의 한 말입니다. 우리들은 방어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국의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하는 일인데 일본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드디어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선제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일본의 평화적인 입장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이다. 일본은 이제 선제 공격 이렇게 그냥 보통 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를 확 몇 단계 건너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방위 대신 키시 노부오시도 같이 참석해서 총리하고 함께 일본 열병식을 이제 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평화헌법 9조. 일본이 만든 헌법이 아닙니다. 미국이 써주고 일본은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든 적 없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준 것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6.25 때문에 군사력이 생긴 겁니다. 6.25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 보고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너는 방어라도 해라. 오로지 방어만 하라. 전수방위를 할 수 있는 너네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이 아니야. 그래서 일본 군대는 이름이 뭡니까? 자위대입니다. 셀프 디펜스 포스예요. 그래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그 이름도 참 웃기는 그런 군사력을 가졌는데 그 군사력이 선제 공격하겠다는 데까지 갔습니다. 일본 헌법 9조 한번 읽어보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일본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쓰는 일을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그 영구히 포기한다는 그 전항, 앞에 있는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일본은 육군, 해군, 공군을 갖지 않는다. 갖지 않겠다고 얘기한 일본의 해군은 지금 세계 2위입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일본 해군이 미국하고 전쟁할 때 그때도 아마 세계 2위였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죠.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본은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을 계속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오는데 지금 드디어 11월 27일 날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까지 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그 헌법을 조금씩 헌법은 그대로 있어요. 아베가 이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꾸진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해석을. 그래서 2015년 무렵부터 그 해석을 조금씩 바꾸는데 이제 전수 방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이 어느 나라 가서 싸우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집단방위라고 그럽니다. 집단방위. 동맹국가의 집단방위.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서 혹시 싸울 때 일본도 미국과 더불어 싸울 수 있다.
이 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야단 났었죠. 일본군이 한국에 전쟁하러 온다는 소리냐 하고서 야단이 났었는데 요번에는 아주 조용한 거 보니까 또 그것도 이상해요. 외국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맹국에 대해 물질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자위대가 외국군의 무기 플랫폼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기 플랫폼이라는 거가 예를 들어 미국의 항공모함이 미국의 무기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일본군이 방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2015년 무렵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넓혀 나가는데 2021년에 그냥 몇 가지 이 금기를 허물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대만에서 전쟁 나면 가서 싸울 거야. 이게 첫 번째 금기권인 거죠. 그리고 일본의 항공모함에 미국의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또 중요한 금기 사항이죠. 그리고 일본의 이 잠수함하고 미국의 잠수함들이 함께 훈련하였다. 그것도 중국 앞바다에서 또 금기 깨진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11월 27일 날 기시다 총리가 선제 공격하겠다. 뭐 엄청난 이런 깨지고 있는 겁니다. 금기가 하나하나 깨지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총리직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총리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시다 총리인데 스가 총리는 뭐 잠깐 하고 관뒀고 근데 아베 전 총리가 대만하고 한 영상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이 침공을 받을 시 일본과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만이 침공을 받을 시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아베 총리의 분석에 의하면은 대만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일본에게도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은 미일 동맹을 발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이 미일 동맹이 발동되는 요건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냥 막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일본의 국방비 금년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 일본 방위비가 결정돼 있었는데 11월 21일 추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됐는데 추가한 돈을 보니까 일본 돈으로 7,738억 엔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달러로 계산해 보면은 681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상 가장 국방비가 많은 해가 2021년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국방비가 제일 많았던 해가 2019년인데 2019년 국방비의 1.8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었어요. 내년에 얼마만큼 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린 돈으로 뭘 할 건데 일본이 P1 초계기 그리고 C2 수송기 이것을 군용기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팩3라는 것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패트리오트 미사일 시스템인데 그거를 원래 계획보다 3 내지 6개월 앞서서 장비하겠다. 그리고 미군이 미군 기지들이 이제 옮기는데 옮기는 돈 이런 거를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방비가 한국하고 비슷한 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보면은 일본은 480억 달러, 한국은 440억 달러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군사력은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가 일본보다 못할 것도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일본이 국방비를 증액을 시킴으로써 일본은 681억 달러, 한국은 한 4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한 1.5배쯤 되는데 이것은 일본 GDP, 일본 국민 총생산의 1%를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 겁니다. 1% 이내인데 그것이 우리보다 한 1.5배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 2%, GDP의 2%까지 국방비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지금 현재 GDP 기준으로 2%가 되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세상에 1,000억 달러 넘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그 일본이 요번에 그 국방비를 좀 추가로 늘리면서 사오겠다는 비행기가 P1이라는 비행기인데 사진 보세요. P1이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나오는 비행기입니다. 예, 일본이 이런 비행기 만드네. 예, 여러분 일본은 진주만 공격할 때 그 제로센 영전이라는 전투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전투기가 당시에 미국 거보다 더 좋다라고 호평을 받았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P1이라는 그 초계기 이거를 지금 일본이 더 사오려고 그러고 C2라는 수송기인데 여러분 그 일본 수송기 뭐 사진 또 보십니다. 일본이 이 정도로 그 국방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남이 거 사오는 것보다는 자기 거 만드는 게 아무래도 돈이 덜 들죠. 그래서 일본이 그 국방비를 늘리게 될 경우에 앞으로 뭐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군비 경쟁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 분석가는 이 같은 변화가 중국의 패권지향적 정책 때문에 거기서 일본이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일본을 너무나 멀리 밀어붙였고 일본이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막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워리어 스피릿, 전사 정신이, 워리어 하트, 전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이 이 분석이 동북아시아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군사력이 느는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 때문입니다. 6.25 때문에 일본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일본은 완전히 미국이 일본을 그냥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너는 전쟁하는 놈이니까 안 돼. 너는 이제 전쟁 못해. 영원히 전쟁을 못하는 나라야. 그래서 헌법도 그런 걸 만들어주고 모든 무기산업을 다 폐쇄시켰는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일본이 자위대라는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쭉쭉 이제 커오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적극적으로 크는데 거기에 저는 일본의 군사화를 정당화시키는 핑곗거리 하나가 한국이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말하면은 중국을 막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사실, 오히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 만약 중국이 한반도가 중국 편이 되면은 일본은 최전순이 되죠. 그래서 북한 때문에 일본은 그래도 군사력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중국 때문에 군사력을 막 늘리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도 이제 그 핑계로서 일본이 군사력을 늘리는 그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일본의 군사력 느는 데 대해서 대단히 한국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그런데 민감한데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그때 일본의 아소다로 총리는 그랬죠. 한국이 중국하고 잘 지낼 때 그랬죠. 우리는 1000년 동안 중국하고 적이었다라고 미국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일본군을 데려다가 하와이라든가 캘리포니아 가서 상륙작전 연습도 시킵니다. 해병대가 일본은 없는데 해병 연습을 미국이 시키는 거예요. 해병대는 뭡니까? 공격군이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군사력을 늘리고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안을 다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월츠 같은 미국의 유명한 사람 뭐 자꾸 했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은 일본도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핵 확산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참 일본에 관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 센텐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Almost overnight, Japan can be a fully nuclear state. 뭡니까? 그냥 하룻밤이면은 일본은 완벽하게 핵무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다. 기술 있죠. 자원 있죠. 돈 있죠.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루토늄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플루토늄을 얼마 전에 보니까 47톤이나 가지고 있답니다. 47톤. 그러니까 몇백 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핵폭탄을. 예, 우리가 뭐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중국은 우리 친구야, 중국은 우리의 돈을 벌게 해주지 이러는 동안 그 미국은 중국을 자꾸 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막는 맨 앞장에 서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뭐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제 피해왔습니다. 일본이 내가 그거 할게. 미국 나한테 그거 맡겨. 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부쩍부쩍 하는데 2021년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몇 개의 근기를 일본이 확 다 깨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그런 국방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국제정치 그냥 간단하게 뭐 중국이 혼자 1등 될 수 없어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북한이 혼자 지금 우리 정부는 그렇지만은 북한이 혼자 이렇게 핵폭탄 만들고 혼자 뭐 한국을 겁주고 그럴 날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뭐 국제정치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계속 추적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